근데 대통합의 표현은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대통합의 예를 무엇으로 들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이제 전쟁 이야기, 남북전쟁이 나와서 전쟁으로 통합한 케이스라서 지금 우리하고 의도는 맞지 않지만은 겁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겁내서는 안 된다. 이 남북전쟁을 보면요. 미국이란 나라 여러분들, 남북전쟁은 링컨이 했어야 할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남북전쟁은 미국에서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났어야 될 전쟁입니다. 이건 미국만큼 싸움을 많이 하고 미국 정부만큼 지금도 싸우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셧다운 됐는데도 싸우기잖아요. 근데 그 전통이 뭐 처음이 아니고 처음에는 제일 먼저 미국이 독립한 다음에 싸운 이유가 연방주의자하고 반연방주의자.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토마스 제퍼슨은 아니라 그 워싱턴을 비롯해서 존 애덤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강력한 연방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주의자하고 무슨 소리냐. 강력한 권력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만들었는데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지 무슨 강력한 정부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 연방들이 아니라 우리 주끼리 편하게 살고 있는 반연방주의자. 그게 또 박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그 연방주의자, 반연방주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회가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워싱턴이 딱 중앙에 있죠. 왜 중앙에 있냐, 수도가. 지금 수도가 중앙에 있는 나라가, 딱 중앙에 있는 나라가 캐나다도 중앙에 있죠. 오타와. 예? 몬트리올하고 토론토 중간에 있죠. 그 다음에 어디냐. 캔버라, 호주. 그것도 멜번하고 시드니 사이에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도 거기 오클랜드하고 남섬하고 딱 중간에 있어요. 그 이유가 서로 두 개의 분열된 그 지역과 갈등을 딱 하나로 묶는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가운데 놓는 겁니다. 워싱턴도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 두 지역은요, 근본적으로 안 맞는 지역이에요. 서로가 이질적인 지역이라는 얘기죠. 왜냐? 이 버지니아라는 데가 왜 버지니아입니까? 버지니 처녀 아닙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처녀니까 이 처녀의 땅. 그 이야기는 이 버지니아는 1607년에 영국 본토에서 제임스타운 아시죠? 포카혼타스 이거 보셨죠? 그 지역이 여기예요. 이 버지니아 지방은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성공의 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명륜동에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로 치면은. 네? 근데 여기는 뉴 잉글랜드라는 데는 뭐냐? 처음에는 이 배가 메이플라워호가 당연히 자기네 동족이 있는 버지니아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버스턴 쪽에 플리머스에 닿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를 갔지만은 여기 뉴 잉글랜드 지방에 온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크로멜 이후에 청교도가 성공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개신교죠.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 탄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도망가요. 화랑으로 도망가요. 네덜란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쭉 살아보니까 네덜란드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서 독일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 말은 혀에 종기 났다고 그래요. 발음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이 사람들은 장사만 하지 신앙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전 유럽에 개신교도 유대인들이 다 도망간 게 네덜란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네덜란드 가시면은 교회가 제일 별 볼일 없는 데가 네덜란드예요. 신상 파괴 운동한다고 그래요. 다 때려부셨거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가 아주 개판이니까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그 네덜란드에 와 있던 그야말로 그 영국 보수적인 영국 사람들이 이놈의 나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들, 그러니까 이제 맹자 엄마들은 거기서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 교육 때문에 안 되겠다. 애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요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영국의 선박회사 장사꾼들이 미국 가는 표를 끊으면은 미국 땅 공짜로 준다. 아주 뻥을 쳐가지고 이 별 볼 일 없이 네덜란드에서 고생하던 도망와 있던 영국 성공회가 아니라 그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데가 뉴 잉글랜드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데가 뉴욕이죠. 뉴욕, 보스턴. 근데 뉴욕을 왜 9.11에 알카에다가 쳤을까요?
유대인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유대인의 고향이죠. 유대인의 고향이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유대인들이 그때 메이플라워에 끼어서 갔죠. 끼어갔는데 그 왜 딱 보십시오. 그러면 버지니아 사람하고 뉴 잉글랜드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말하자면 버지니아 출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농장주에다가 영국 출신 성공에 아주 이 진짜 양반 영국인 그러니까 본토백이 그러니까 명륜동 대감이고 이것들은 순 잡것들 뜨내기들 와가지고 아주 깔보기 그 북쪽 사람 알기를 정말 때같이 알았던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남부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 보면 은근히 깔봐요. 우리는 본토백이라 명륜동이라 너희는 강남 출신이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영국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뭡니까? 존이죠, 존. 존이 네덜란드 말로 얀이에요, 얀. 근데 얀을 갖다가 비하해서 말하는 거죠. 얀 같은 놈. 그 말이 네덜란드 말로 얀키예요.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 사람들을 자기의 동족이지만 북부 사람들을 깔보는 말이 저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얀 같은 놈들. 그래서 얀키 아닙니까? 얀키가 표현해서 양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부 미국인을 칭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외국 나가니까 전체 미국인이 됐지만 그래서 이 두 지방은 반드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북쪽은 공업이고 처음에는 이제 어업부터 시작했죠. 어업하다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갈무리하는 소금을 재이는 그런 어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공업을 시작하고 여기는 플랜트 농업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담배 심고 목화 심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왕족처럼 귀족처럼 살았고 북쪽은 돈만 많지 어떤 뿌리나 깊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두 지방은 언젠가는 한번 맞붙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비해서 보십시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 북쪽은 뉴 프랑스라고 그러죠. 뉴 프랑스. 이게 프랑스가 건너가서 개척한 지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녹색으로 보이는 데는 뉴 스코틀랜드, 라틴어로 노바스코시아라고 그러죠. 캐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멋대로 가가지고 지멋대로 이름 붙인 건 남의 나라에다가.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요 아래는 이 남쪽 플로리다 이쪽 남쪽으로는 뉴 스페인, 여기는 버지니아, 여기는 뉴 잉글랜드, 뉴 프랑스, 뉴 스코틀랜드 뭐 별거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는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충돌된 세력이고 그리고 또 이제 북부와 남부는 출신 성불, 공업 이런 거 다 다르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니까 이 노예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노예제도라는 것은 북부와 남부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응집해서 터지는 하나의 빌미일 뿐이에요. 우리가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켜서 위대한 휴머니스트니 뭐 이런 말 하지만 링컨은 노예 해방에 관심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노예를 해방시켜야지 통일이 유지가 된다면은 노예 해방시키겠다. 노예 해방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면은 안 시키겠다. 단지 중요한 건 이 미 합중국의 통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링컨이 위대한 것은 지금 그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대통령 1위가 에브라함 링컨인데 링컨이 위대한 이유는 divided house cannot stand라고 그 말을 하죠. 여기 divided house cannot stand. 분단된 의회, 분단된 국가, 분단된 가정 다 함축적 의미인데 분단으로서는 이 나라가 살 수 없다. 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나라를 통합하고 분단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대통령은 이 언젠가는 한 번은 터져야만 해결이 될 전쟁인데 그 앞에 대통령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 막아보려고 미봉책으로만 연방하죠.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이 링컨 앞에 8명의 대통령이 재선을 못합니다. 북부 출신을 뽑아놓으면 나중에 남부가 뽑아주고 남부 출신 뽑아놓으면 또 북부가 또 배신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봉책으로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링컨은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통일을 유지해야 된다. 만약에 링컨이 이 통일 정책을 안 지키고 이런 미봉책을 계속했다면은 링컨이 없었다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아마도 50개의 작은 국가로 분열되어 있을 것이고 아마도 지금 남미와 같은 그렇고 그런 나라들의 집합이 아닌가.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링컨에 의해서 남북전쟁이라는 그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링컨이 제일 중요한 것은 비전이죠. 통일. 이 미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바로 통일이라는 거죠. 그 통일의 비전인데 이런 확고한 통일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남부가 전쟁을 먼저 시작했죠. 남부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데 남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영국도 쳐다보고 프랑스 쳐다보고. 그러면 원래는요, 이 영국은 남부를 편들려고 그랬어요. 왜냐니까 면화가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용 가치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한 전투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북부군이 대승을 거뒀어요. 이제 영국은 남부를 도우려고 그랬죠. 근데 북부군이 남부군한테 대승을 거두니까 이때 바로 그걸 치고 나와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메시지가. 북군이 이길 수도 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는 얘기는 너희들 모랄을 가져라 이거죠. 기독교적 모랄을 가져라. 그러니까는 영국이 볼 때 1933년에 노예제도 폐지했는데 그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는 남부를 지지할 수 없는 거네요. 그래서 영국이 주저앉은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확 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합이라는 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지만은 어쨌든 뭔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꼭 고인 고름을 터뜨렸기 때문에 종기를 그것이 해결이 됐지 아마 이 링컨 같은 그러한 결단이 없었다면은 아마도 그건 전혀 역사가 달리 진행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링컨과 같은 리더십이겠죠. 리더십인데 이 링컨은 1868년대입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고 그 당시엔 투표권 가진 사람도 얼마 안 됐어요. 투표권 가진 사람도 여자도 투표권이 없었고 백인 가운데서도 땅 가지고 그 다음에 재산 가지고 있고 등등 전체 미국 인구의 한 3분의 1도 아마 투표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비민주화 시대, 그러니까 발언권이 있는 사람만 있었던 그런 시대에는 그 강력한 리더의 리더십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 일정 집단의 동의만 받으면은 그걸 밀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과 같이 민주화가 발전돼가지고 진전돼가지고 모두가 다 한 입씩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걸 우리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비전과 용기와 그리고 국민의 지지가 대통합의 길인데 민주화된 21세기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임이 있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는 한 가지 원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단이에요. 분단. 분단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원죄입니다. 이 분단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통합도 우리의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단이라는 것이 있고 또 누군가 그 분단이 동독과 서독과 같이 전쟁도 안 하고 그냥 갈라져 있던 이웃이라면, 독일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그들이 분단됐던 나라지만 지금 현재 독일 대통령과 수상이 전부 동독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평양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됐다. 지금 일부 지방만 가지고도 난리인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우리는 동독과 서독과 같이 평화로운 그런 공존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이게 지금 북한은 말이죠, 어떻게든지 남쪽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그 노동당 규약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적화통일이란 말이. 그리고 통미봉남 해가지고 남한 정부는 정부를 인정하지도 않고 미국만 대화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고 땅굴을 파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는 적이 있다는 얘기죠. 적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중간지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적이 있는데 쟤도 옳고 우리도 옳다,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갈등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사회나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있고
또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은 단지 우리가 민주화가 더 진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인지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 소리를 더 분명히 내기 때문에 이런 분열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적이 있고 이렇게 양쪽에 우리에게 적이 있고 또 끊임없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세력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흔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일 우리에게 참 가장 큰 문제가 중간지대가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가끔 인터뷰하고 그러면은 제 나이가 60대니까 무조건 수구꼴통으로 밀어요. 수꼴 나이 가지고. 그럼 난 리버럴리스트야. 나는 중간지대다. 그러면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흑백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것이 아마도 지금 이 가장 큰 우리 보시다시피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세대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이거 어느 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이상한다. 이거 전체주의 국가죠. 그리고 이러한 적당한 갈등과 분열이란 것은 이것이 국가 발전의 동력도 되고 시너지가 됩니다. 모두가 노력하고 이기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두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중간지대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념한 갈등하는 당사자들끼리의 증오입니다. 독일 애들 토론하고 이렇게 보면은 막 열띠게 토론하다가 허허 웃고 맥주 마시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죽기 살고 싸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런 통일이라는 원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민주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 대통합은 사실은 아까 최재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들께서 노력하셔야 할 것이 침묵하는 중간의 소리 그리고 중간지대 확대가 아마도 우리의 가장 큰 대통합의 전제 조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